안녕하세요. 김영승 관사입니다. 자, 5과목이죠. 5과목. 자, 자율관리제도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사는요, 이 세관공무원의 어떤 권리와 의무, 세관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이 보세구역을 관할하고, 감시하고, 지키는 그런 권리 의무를 민간 차원에서 좀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 그 다음에 이 보세구역의 전문성을 높이는 그런 핵심 역할을 하는 그런 자격증이죠. 그게 보세사죠. 자, 5과목은요. 과연 이 보세사가 실제로 정말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하는지에 관해서 엄청난 의문이 있을 때 이 5과목을 딱 보면 그런 생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5과목에 있는 이런 자율이라는 그런 이제 워딩이 나오면 이 자율의 주체가 과연 누가 이 자율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겠습니까? 바로 보세사죠. 보세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세사로서 자율관리 보세구역의 어떤 그런 실질적인 운영을 그런 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사람이다라고 일단은 알고 지나가실게요. 자, 이 자율관리 보세구역을 이제 배우시기에 앞서서 보세구역의 의의를 다시 한번 조금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세구역이 뭐였죠? 4과목에서도 배우셨지만은 외국 물품을 보세 상태에서 관세 등의 제세 부과를 일시 보류한 상태에서 자, 창고 보관, 전시, 판매, 건설, 가공하도록 허용한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있을 때 인천항이나 부산항이나 이런 쪽에 들어오는 외국 물품들이 자, 외국 물품에는 뭐가 부과돼야 돼요? 관세가 부과가 돼야죠. 외국 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돼야 되는데 이 관세는 소비세적 특성이 있어서 우리나라 내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니죠. 우리나라 안에서 소비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이 관세예요. 외국 물품에 부과가 되죠. 그래서 이 외국 물품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나라 안에서 소비될 것을 전제로 들어오기 때문에 관세를 내는 겁니다. 관세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 외국 물품이 이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이라고 가정을 하면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가 되고 수입신고 수리가 되면 이게 외국 물품이 뭘로 바뀌죠? 내국 물품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소비시장으로 들어옵니다. 당연히 수입신고되고 수리되는 이 과정에서 관세의 납부가 있게 돼요. 관세의 납부. 사실은 관세 등이에요. 그래서 관세 말고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을 같이 내게 됩니다. 세관한테. 그러나 우리는 거기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관세가 여기서 납부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세구역은 이러한 외국 물품이 내국 물품으로 전환되는 이 전환의 중간지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중간지대. 그래서 만약에 보세구역이 없으면요. 외국 물품이 우리나라 국경을 넘는 순간에 그 순간에 관세를 납부를 다 해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에 가깝고 어떤 물품은 보세구역에 다 장치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입신고를 해야지 맞는 물품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물품은 우리나라를 잠깐 거쳐가지고 다시 외국으로 나가버리는 물품도 있어요. 이런 물품은 관세를 부과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관세를 부과를 안 해야겠죠. 왜냐하면 관세는 우리나라 내국에서 소비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인데 외국으로 다시 나가버리면 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구역을 둬서 외국 물품이 그냥 잠깐 여기 있다가 다시 나가게 되면 관세를 납부하지 않게끔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세구역은 일종의 중간지대, 완충지대. 그래서 제가 이제 4과목에서도 보세구역은 완벽히 면세하는 면세구역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보세구역은 면세구역이 아니다. 그러나 보세구역 설명을 하면서 이 관세를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효과가 있는 구역이 보세구역이다라고 하면은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보세구역이 완벽하게 관세에 대한 면세 그래가지고 보세구역에 있기만 하면 물건이 있기만 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자 그러한 아예 그냥 뭐 무법이 아니라 아예 면세지대, 무적지대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챙겨놓고 가고요. 자 그래서 보세구역의 어떤 특징이 이렇다 보니까는
이 보세구역은 관리가 돼야 됩니다. 관리가 필수라는 거고요. 이 관리를 세관에서 주로 하지만 이 세관 업무를 우리 민간 차원에서 보조하는 것이 이제 보세사 업무가 될 겁니다. 물론 그 보세구역에 보세사만 가지고 있는 전문화된 업무도 당연히 거기서 이제 보세사가 수행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세구역의 의의라고 할 수가 있겠고, 자, 보세 상태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이제 보세구역이거든요. 그래서 보세구역의 종류가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창고가 있어요. 창고, 보세 창고. 그리고 보세 전시장이 있습니다. 전시장은 이 어떤 박람회처럼 외국 물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박람회 막 의료기기 들어와가지고 의사들 초대해가지고 막 봐라 이렇게 이런 거 할 때 이제 보세 전시장이고요. 보세 판매장은 외국 물품을 외국으로 나갈 사람들한테 관세 없이 그냥 파는 거죠. 그게 보세 판매장이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면세점이에요. 면세점. 그리고 건설. 자, 건설장은 보세 건설장은 이 외국 물품들을 이제 외국 물품인 상태로 들어와가지고 여기 시설 건설 공사에 활용을 하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수입 신고하면서 관세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소가 이제 건설장이죠. 그 다음에 가공은 공장, 보세 공장을 뜻합니다. 보세 공장. 그래서 보세 공장, 보세 공장이 뭡니까? 이제 보세 공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배울 거예요. 지금은 조금 이제 틀만 잡고 갈게요. 중요합니다, 이거. 보세 공장은 이 공장이 있잖아요.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 자체를 보세 구역으로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외국 물품의 원재료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뚝딱뚝딱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완성품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수출 내보내는 그게 보세 공장의 사실 기본 취지예요. 자, 보세요. 만약에 이게 보세 공장이 아니면 외국 물품을 들여와서 여기서 가공이라는 사용을 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됩니까? 수입 신고하고 관세 납부해야 되잖아요. 외국 물품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소비가 됐네요. 당연히 관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보세 공장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이 외국 물품이 들어와서 가공이 될 때까지도 수입 신고하고 관세 납부할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외국 물품인 상태죠, 계속. 그래서 완제품도 이제 외국 물품일 텐데 이걸 갖다가 이제 그대로 이제 수출을 내보내는 거예요. 수출.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 이 보세 공장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요 물품들을 갖다가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겠죠. 외국으로 내보냈으니까는. 그래서 외화를 벌어들일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가공에 대한 그런 무역을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보세 공장을 운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외국 물품을 가공하고 이제 그대로 내보내니까는 중간에 막 수입 신고하고 관세 납부하고 번거로운 절차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나라 이것을 갖다가 내수 시장으로 들여오고 싶다고 하면은 수입 신고하고 관세 납부하고 들여오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내수 시장으로 들어오고 싶으면요. 그러나 외국으로 내보내는 것이 일단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세 구역, 이런 이제 컨테이너 야드,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는 이런 야적장이 컨테이너 야드죠. 그래서 컨테이너 야드도 이제 보세 구역입니다. 그리고 보세 창고. 지금 깔끔한 거 보니까는 약간 공항 같아요. 보세 창고. 보세 공장, 보세 공장. 보세 판매장, 듀티 프리 써 있죠. 면세점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 자율관리 보세구역과 보세사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자율관리 보세구역은 이렇게 이제 보세구역이 있을 때 이 보세구역 자체를 이 운영인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보세구역은 이 특수한 목적이 있다 보니까 세관의 관리 감독이 필수입니다. 필수인데 자율관리 보세구역으로 되면 그 관리 감독에서 어느 정도,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세구역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다들 이 자율관리 보세구역으로 지정받고 싶어 해요. 그리고 보세사 채용이 필수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보세사 채용이 필수다.
그래서 이 보세사는요, 과거에는 일반직 공무원 5년 이상의 경력이나 이런 보세화물 관리 업무에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응시 기회가 주어졌는데 2014년부터 응시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게 돼서 이제 우리가 보세사 시험을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자율관리 보세구역의 지정. 자, 일단은 지정 요건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것보다도 더 먼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이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 창고가 자율관리 보세구역으로 되려면은요, 애초에 이 창고가 보세 창고여야 돼요. 네, 애초에. 그래서 이 자율관리 보세구역이라는 것은 이런 일반적인 보세 창고를 갖다가 요건을 갖췄을 때 자율관리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개념이거든요. 업그레이드 해주는 개념. 그래서 이런 요건들 이전에 사실상 더 중요한 것은 보세 창고여야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보세 창고에서 보세사를 채용을 하고, 네? 보세사를 데려 모셔왔습니다. 보세사 모셔오고, 그 다음에 전산 시스템, 컴퓨터 딱 구비하고, 이런 경우에는 일반 자율관리 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을 수가 있어요. 네. 일반 자율관리 보세구역은 뭐 비교적 쉽죠. 자, 근데 우수 자율관리 보세구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사 채용과 전산 시스템 구비는 일단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이고, 종합인증 우수업체면 네, 요건이 충족이 돼요. 그래서 자, 종합인증 우수업체가 뭐였습니까? 우리 4과목 배우셨죠? AEO잖아요. AEO. 그래서 요 AEO는 4가지 항목에서 평가가 들어갔고, 그 중에 법규 준수도 같은 경우에는 요것이 이제 80점, 90점, 95점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요것이 A등급, A등급, A등급. 자, 이렇게 됐었죠? 자, 그러면 이 종합인증우수업체 요걸 갖다가 충족을 해야 됩니까? 뭐 요걸 갖다가 충족을 해야 됩니까? 자, 최소 기준만 충족하면 오케이예요. 최소 기준. 그래서 최소 기준이라도 충족을 해서 AEO를 받으면 되겠더라 이거예요. 왜 AEO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AEO를 평가하는 방법이 법규 준수도, 뭐 내부 통제 시스템 안전 관리, 뭐 재무 건전성 4가지나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들을 갖다가 서류 심사, 현장 심사 뭐 60일씩 해가지고 정말 엄격하게 관세청장이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AEO를 받았다는 자체는 이미 차고 넘치는 이 자격을 갖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EO를 받아놨어야 이제 우수 자율관리 보세구역으로 지정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수 자율관리 보세구역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뭐 복잡한 기준을 일부러 설정해 놓지 않은 거예요. 그냥 AEO 이거 AEO만 받으면 돼. 그 대신에 AEO를 권고하는 거죠. AEO 제도의 어떤 부응을, AEO 제도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권고해가지고 기업들이 취득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관 전용 화면, 보세 공장의 경우에는 세관 전용 화면을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어떤 뜻이냐면, 전산 시스템은 구비를 해 놨잖아요. 자, 여기가 세관이에요, 세관. 세관이 있을 때, 요 세관과 자기네들의 이 전산 시스템을 연동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세관 공무원이 여기서도 시스템 로그인해서 딱 들어가면 이 보세구역에 있는 재고 정보라든지 지금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세관에서 거의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라 이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관 전용하면은 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스템적으로 세관 전용 화면을 만들어 가지고 세관한테 우리 거를 이렇게 보여주게 된다면 물론 아예 그냥 우리 집에 있는 거 뭐 싹 다 보여주진 않겠죠. 우리 뭐 결혼 반지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보여주진 않을 겁니다. 세관에 딱 보여줘야 되는 그 정보만 추려가지고 오픈을 해놓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관에다가 이런 정보들을 오픈해 놓는 자체는 이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런 부담을 안고서도 이걸 해놓는다라는 건 얘가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겠죠. 내가
청렴, 백결. 예, 그래가지고, 예, 자신감이 있어. 난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와. 이런 자신감을 이 세관에다가 딱 어필을 한 거예요. 그러면 된다. 그러면 우수 자율관리 보세구역으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자율관리, 우수 자율관리 보세구역 혹은 일반 자율관리 보세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면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그 특허기간이 지정기간이야. 특허기간이 지정기간이 되시겠다. 그래서 자, 애초에 보세 창고였어야만 했다고 했죠? 보세 공장도 마찬가지고 애초에 보세구역이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보세구역은 특허기간이 있잖아요. 특허기간. 보세구역으로 특허를 받으니까 특허기간이 있습니다. 그 특허기간을 지정기간으로 한다. 즉 다른 말로 뭐예요? 그냥 보세구역을 자율관리로 업그레이드하는 개념.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그런 겁니다. 자, 이게 그래서 AEO랑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자, AEO, 그 다음에 자율관리. 이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자, AEO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전에 많이 관련이 돼 있습니다. AEO를 받는 목적이. 그런데 자율관리 보세구역은 뭐에 관련이 있냐면 안전보다도 이 보세구역의 자율관리예요. 자율관리. 그러니까 세관의 어떤 행정적인 부담을 덜 여는 목적이죠. 예, 그래서 세관이 이제 보세구역을 다 통치하기, 다 관리하기 어렵다 보니까 자율관리 보세구역을 둬서 이 보세구역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이것의 이제 목적입니다. 그런데 AEO 같은 경우 9.11 테러 이후에 높아진 안전의식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 취지 자체에 조금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AEO 같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공인을 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는 누가 하냐면은 세관장입니다. 세관장. 자, 그러니까 급이 좀 달라진 거예요. 급이. 관세청장이 더 높죠? 여기는 가장 윗급이 하는 거고, 여기는 그 아래에 세관장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AEO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성이 있어요. 이 국제성이 이제 MRA죠, MRA인데 자율관리보세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제성이라고는 없다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자율관리보세구역은 그냥 우리나라 보세구역을 자율관리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나라 행정 목적으로 쓰려는 거니까는 국제성은 없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간을 보면 AEO는 5년을 주죠, 유효기간이. 근데 자율관리보세구역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특허 기간이에요. 여기서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특허 기간을 지정 기간으로 한다. 자,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는 갱신 신청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관장은 만료 2개월 전까지 그 절차를 통지를 해줘요. 그러니까 만료 1개월 전까지는 해야 되니까 만료 간단하게 하지 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갱신 절차를 통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세관장이 통지를 해준 바대로 이제 따라서 하면 됩니다. 요거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만료 2개월이 아니라 뭐 1개월 전까지 하면은 틀린 거죠. 자, 취소 시 10일 전까지는 이제 의견 청취의 예정일을 지정해서 통지를 하고, 그러니까 지정 취소를 세관장이 하려면은 이 운영인 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율관리 보세구역은 그 혜택들이 있어요. 그 혜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혜택을 누리고 있었던 이 업체가 갑자기 지정 취소가 돼가지고 혜택을 부여를 못 받게 되면요, 이 업체는 상당한 타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그걸 알고 있었으면 좀 상관이 없겠지만 어느 날 청천벽력처럼 다가오는 경우에는 사업 접으라는 소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난이도가 낮은 문제, 뭐 별 2개짜리 문제는 뭐 의견 진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지문이 나오죠. 틀리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보셨고, 책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자율관리 보세구역 제도. 자, 자율관리 보세구역이란 보세구역 중 물품관리 및 세관 감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서, 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관세청장이 아니라 지정권자는 세관장이다 이거죠. 자, 그 밑에 배경을 보면
자율관리 보세구역 제도는 보세 수출입 화물을 이용한 밀수출입 및 위해 부정 수출입 물품 반입 감시 및 사전 예방을 위해서 국가의 직접 관리가 가장 효율적이나 쭉쭉 읽어보면은 이제 세관 공무원의 감독 기능을 최소화하고 볼드체로 돼 있는 부분. 자, 보세구역 운영인이 직접 수출입 화물 반출입 보관을 자율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가로치고 정부의 직접 통제 관리 범위의 축소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AEO랑 이 자율관리 보세구역은 당초 태동한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목적 자체가 달라요. 자, 그래서 자율관리 보세구역 지정 보시면 자, 이거 기출 문제 엄청나게 나왔죠? 거의 뭐 매년 기출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일반 자율관리 보세구역은 보세사를 채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산 시스템을 구비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우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두 가지는 당연히 해야 되고 AEO와 그 다음에 보세공장의 경우에는 세관 전용 화명 제공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지정 신청 및 요건 검토 승인 보시면 보세사 지정 신청을 해야 되죠. 보세사도 이제 채용했다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래서 세관장한테 지정 신청을 합니다. 자, 니은을 보면 세관장은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보세사 채용 여부 등을 검토한 후에 특허 기간을 지정 기간으로 하죠. 중요한 내용이죠. 자, 지정갱신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세요. 말씀드렸고요. 자, 지정 취소 사유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장치 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 능력이 없다. 이렇게 인정되는 경우 지정 취소예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사유죠. 그 다음에 본인이나 그 사용인이 관세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다. 명령 위반. 그 다음에 시설의 미비 등으로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 자, 보세사가 아닌 자에게 보세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자, 이렇게 보세사의 어떤 고유 업무를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업무 대행자를 지정해서 사전에 신고한 경우 보세사가 아닌 자도 보세사가 이탈 시 보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사가 해고 또는 취업정지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개월 이내에, 자, 2개월 이내에 다른 보세사를 채용해서 근무하게 하지 않을 때. 그래서 2개월을 줍니다. 이거 뭐 이제 2개월이 아니라 뭐 6개월 이러면 틀리는 거죠. 자, 자율관리 보세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 밖에 이제 부적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했다. 그래서 다 읽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암기식은 취업자 시위 요새. 그래서 자, 요새 취업을 하려면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막 취업자들이 막 시위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네,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죠. 취업자 시위 요새.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이제 책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취소 사유가 자, 15, 18, 19, 20 기출인데요. 언제라도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취소 사유를 보면 자, 1번이 이제 관세법 178조 제1항인데 자, 장치 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 능력이 없다. 명령을 위반했다. 시설의 미비다. 요게 관세법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를 보시면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2번을 보면 자, 2번 조금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자, 그 다만 하고 나서 업무 대행자를 지정해서 사전에 세관장에게 이거를 갖다가 세관장이 아니라 뭐 관세청장으로 놓는다든가 그렇게 돼도 틀리는 거죠. 세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혹은 업무 대행자를 사전에 뭐 등록해 놓은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 이 말이 아니라 사전에 등록해 놓은 경우에는 보세사가 아닌 자도 뭐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말도 틀린 거예요.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돼요.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세사가 해고 또는 취업 정지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다른 보세사를 채용해서 근무하게 하지 않을 때. 자, 그러니까 지금 채용이라는 단어가 워딩이 나왔죠. 채용.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지정 취소 사유는요. 근본적으로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해당하는 그런
규정이에요.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해당하는 규정이다. 그래서 운영인만 가능한 운영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금 능력, 명령 위반, 시설 미비, 뭐 이제 보세사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 이런 말들. 다 이 보세구역의 운영인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보세구역, 자유관리 보세구역 지정 취소 사유와 다른 어떤 사유, 비슷한 사유가 나오거든요. 그때 이 지정 취소 사유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지금 지정 취소 사유는요,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해당하는 그러한 규정이 되시겠다. 네. 그래서 뭐 보세사를 채용해서 근무하게 하지 않을 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뭐 이제 세관장이 인정한다. 뭐 이런 이제 기타적인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정 취소 시 의견 청취. 자, 세관장은 자유관리 보세구역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는 등 기회를 주어야죠. 자, 세관장은 의견 청취 시 예정일 10일 전까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그러니까 지정을 취소하겠다라는 어떤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내용을 통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 청취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 진술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명시해야 되고요. 통지를 받은 운영인 등 대리인은 지정일에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하거나 지정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심한 경우에는 이 운영인이 세관의 어떤 그런 의견에 또 이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붙겠죠, 한판. 그래가지고 거기서 핏대 세우면서 그건 아니다. 이제 운영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생업이 달렸지 않습니까? 생업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나의 어떤 밥그릇을 뺏는, 밥그릇이 와장창 깨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세관 공무원 거의 이제 세관장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사실은 이제 실무는 세관 공무원이 하죠. 그래서 그 세관 공무원과 이제 설전을 벌일 수도 있는 그런 규정이 되시겠어요. 자, 그리고 해당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대리인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한 경우 세관 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출석자 본인에게 확인시킨 후 서명 날인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니은 지정 취소 시 의견 청취 이 부분도 시험 문제에 은근히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견 청취 예정일 10일 전까지 그 11을 이제 15일 뭐 이런 식으로 바꿔놓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디테일하게 좀 챙겨 두십시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AEO와 다른 점 설명드리면서 여기에서 또 하나 정도만 더 챙겨 가실게요. 자, AEO 같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신청 부문에 있었죠. 그래서 다양했습니다. 다양했어요. 하역업 부문, 운송업 부문, 수출입업 부문, 뭐 관세사 다양했습니다. 신청인이. 그런데 여기서는 보세사는 제외죠. 보세사 제외. 그래서 어떤 이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그런 운송업자라든지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사람들이 AEO를 신청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공인 부문이라고 불렀죠. 공인 부문. 그래서 보세사는 제외한다. 자유관리 보세구역에서는 어떤 공인 부문에서 어떤 부문에서 신청을 할까요? 바로 보세구역이죠. 말 그대로 그냥. 그래서 보세구역 운영인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창고나 보세 공장에서 그 수요가 많다 이거예요. 창고나 보세 공장에서. 자, 보세 창고는 당연히 일반적인 어떤 보세 구역의 어떤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보세 창고는 당연히 자유관리 보세 구역 따려고 하는 것이고요. 자, 보세 공장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시겠지만 우수 자유관리 보세 구역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보세 공장의 혜택이 무진장 많습니다. 무진장 많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보세 공장을 이제 혜택을 배우시겠지만은 이 자유관리 보세 구역은 거의 보세 공장에서 중요하게 쓰이는구나. 다음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점 정리를 이제 하면, 자, 이번 시간에 배우신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일단은 자율관리 보세구역의 의미를 배우셨죠?
그리고 AO와의 차이점, 그 다음에 이 자율관리보세구역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배우셨고 그 다음에 지정 취소 사유 여기까지 여기까지 배우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중요한 내용으로 가도록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